한 주의 딱 중간 수요일 아침에 글로벌 마켓 나옵니다. 저는 김희욱이고요. 이번 주가 참 기네요. 오늘 한 목요일 이상 될 줄 알았었는데 아침에 눈 떠보니까 수요일이더라고요. 자, 미국 증시 오늘 또 한번 숨고르기 조정에 들어갔습니다. 한번 이렇게 위험자산 회피가 나오면 요즘에 한 며칠 정도는 가는 것 같아요. 오늘은 추가적인 어떤 악재라기보다는 어제 이후로 시장을 뒤집을 만한 호재가 마땅치 않았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오늘 나온 경제 지표는 상당히 좋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 실적들도 나쁘지 않았지만, 뭐, 전형적으로 나를 잘못 만났다고 봐야 되겠죠. 이 가운데서 고용지표 두 건이 나왔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또 한 번 역설적인 해석을 불러일으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한 몇 년 동안 봐왔지만, 고용지표가 너무 좋으면 연준의 출구 전략을 앞당길 수 있다는 점에서 호재가 악재로 둔갑해버리는, 뒤집히는 이런 현상이 나왔었는데, 오늘 나온 이 졸츠, 특히 이제 제넷 옐런 연준 의장이 나는 실업률이나 다른 고용 지표보다도 이 졸츠를 가장 신뢰한다고 밝혀서 이제 그때부터 관심이 이제 커진 지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일단 요거는 이제 11월 결과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예상치는 487만 5천 건 정도를 이제 내다봤었는데 실제 결과는 이거를 크게 뛰어넘은 497만 2천 건이 나와가지고 전월보다도 훨씬 좋았고 예상치를 아주 여유 있게 10만 건 이상 상회하고 있는 이런 결과입니다. 이제 밑에 그래프 보시면은 올 2014년 들어서 확실히 이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이제 사실이고요. 이제 오히려 폭이 너무 가팔라가지고 한번 꺾일 지점이 되지도 않았냐라는 게 이제 이번 해석이었었는데 예상이었는데 실제로는 반대로 또 한 번 레벨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요즘 들어서 신뢰성의 문제가 이제 많이 제기되고 있는 미국의 실업률하고 일맥상통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좀 내려가서 보시면은요. 11월 결과이긴 하지만 고용지표하고 이제 상당히 좀 어떤 정황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대로 12월 결산 법인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연말 되면은 세무사, 회계사 뭐 이제 이런 이제 자체적인 인력을 뽑기도 하고 그런 수요에 따라서 뭐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등 이런 전문 서비스업이 5.1%로 가장 크게 늘어났고 그 다음에 블랙 프라이데이 연휴가 또 있었잖아요. 추수감사절. 요 기간 동안에 이제 뭐 우리는 11월 하면 다겨울에 뭐 어딜 가겠냐고 하지만 또 캘리포니아나 이런 서부 쪽은 휴양 도시는 뭐 우리나라 한 봄 날씨 정도 되다 보니까 그때 이제 놀러 가는 행락객들로 인해서 호텔 레저도 많이 이제 올라갔고 그다음에 연말 쇼핑 시즌의 어떤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유통 소비 소매 업종 이런 쪽의 일자리도 이제 3% 이상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제 외신들의 해석을 보면은요.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의미 부여를 참 좋아하잖아요. 이게 몇 년 만에 최고다. 뭐 레이건 정부 이후 최고네. 뭐 금융위기 이후 최고였네. 뭐 최저였네. 이런 걸 좋아하는데 블룸버그 통신에서는 지금 497만 2천 건이라는 잡 오프닝이 14년 내 최고다라는 점을 치하하고 있고요. 또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졸츠 보고서가 제넷 옐런이 이제 신뢰하는 보고서라는 어떤 이 별명이 붙어 있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러면은 일단 지난주에 나왔던 12월 미 비농업 고용 보고서하고 요 졸츠하고는 지금 방향이 엇갈리고 있잖아요. 물론 그 시기는 미 고용 보고서는 12월 대상으로 한 거였고 이거는 11월 대상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지금 연준의 입장에서는 그럼 과연 뭐가 더 출구 전략을 고안하는 데 있어서 더 좋은 참고 지표가 되고 영향력이 크느냐 이제 이걸 보는 건데 일단 지금 옐런 대시보드라고 이제 잘 알려진 제닛 옐런의 어떤 이 통화 정책 단기 목표 바로미터를 보시면은 이 앞에서 보신 잡 오프닝 레이트는 이미 3.4%로 초과 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비농업 고용도 역시 지금 보시다시피 지난달 그리고 3개월 평균을 보면은 20만 건 후반대까지 지금 현재 많이 올라왔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지난 12월 고용 지표가 실업률도 떨어지고 고용도 예상보다 좋았는데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은 실질 임금이 오히려 0.2% 하락을 했었잖아요. 그러면은 오늘 졸츠를 봐서는 상당히 지금 이 미국의 고용 개선 추세가 강화되고 있는 게 맞는데 임금 인상이 왜 안 일어났었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다른 해석을 보자라는 의견이 나와서 한번 보겠습니다. 골드만삭스 리서치에서 보고서를 냈는데요. 12월 미국 고용지표상 임금 인상이 왜 없었느냐 오히려 왜 임금이 0.2% 하락했느냐 여기에는 이제 계절적 변수가 들어있었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잘 아시는 대로 이제 미국의 고용 지표는 한 달 내내 집계하는 게 아니고요. 첫 2주 동안 이제 집계를 해가지고 나머지 셋째 주, 넷째 주에는 그냥 통계 분석하고 들고 있다가 다음 달 첫 번째 금요일 날 내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볼 때도 첫째, 둘째 주가 사실은 이 고용지표에 해당되는 기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고 셋째, 넷째 주는 그냥 뭐 참고만 하는 이제 그런 식이잖아요. 그런데 지난 12월을 보시면은요. 첫째, 둘째 주에 이제 보통 고용지표를 집계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최소 비즈니스 데이로 10거래일은 일단 채워져야지 이 지표를 계산을 하는 기본 요건인데 보시다시피 이제 12월은 어떻게 월화수목금 딱 맞아떨어져가지고 13일 날 한 주가 딱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고용지표 집계 기간이 짧았다는 거고 대신에 이제 이번 1월 달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다시피 중간에 이제 반쪽짜리 한 주가 껴있기 때문에 여기서 2개 주만 하면은 10거래일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여기까지 간다. 그래서 이제 12월 달 같은 경우가 보통 이례적으로 아니 어떻게 이렇게 딱 맞아떨어질 수가 있느냐. 이례적인 달이었었고 보통 이제 고용지표 집계 기간은 이렇게 2주 더하기 한 반 주 정도 하루 이틀이라도 더 붙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1월 달에는 실질 임금 인상이 지난달의 하락분을 후반영하면서 더 올라갈 수가 있다. 12월 달에는 실질 임금 상승률이 오히려 더뎌지는 게 요 기간이 짧아서 그랬다. 요런 해석이 붙어 있네요. 그럼 이것도 결국은 지난 12월 고용지표를 보고서 실업률은 떨어졌지만 연준 비둘기파들이 항상 이제 이 눈여겨보고 있는 근로자들의 이제 실질임금이 오히려 하락했다는 점에서 연준의 출구 전략에 좀 거리감을 느껴야지 맞다라고 해석했지만 그것도 오히려 이제 뒤집어지면서 연준 출구 전략에 어떤 이 변수를 적용한다면 지난 12월 고용지표도 맞았고 결국 오늘 나온 졸츠도 연준의 금리 인상에 어떤 힘을 실어주는 지표가 되는 것이 맞았다 이렇게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오늘 NFIB 소기업 낙관지수 보시겠는데요. 이것도 역시 지금 8년 내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그래프를 보면서 그냥 설명드리면은 뭐 좋을 것 같은데요. 아무리 연말 쇼핑 시즌 뭐 대목이라고는 하지만 상승폭이 상당히 좀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죠. 이제 예상치는 전월 11월하고 똑같은 98.1 정도로 어차피 연말 쇼핑 시즌 스타트가 블랙 프라이데이 이제 11월 말부터니까 12월에도 그냥 여기에 따라서 유지는 될 것이다라고 내다봤는데 실제 결과가 100.4가 나와가지고 세 자릿수에다가 앞에 100이라는 이 전시 효과까지 더해졌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요 급등 구간에 대한 분석을 뭐 생각해 보면은 생필품 지출에 있어서 이 유가 하락분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일반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이 일시적으로 확실히 개선이 된 효과가 있긴 있었구나. 이제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할 것 같고요. 세부 항목 보면서 이제 설명드리면은요. 11개 항목 중에서 앞으로 이제 경제가 더 좋아질 것 같다는 경기 개선 기대 한 항목만 빼고 10개의 항목 모두 상향이 됐고요. 앞으로 이제 고용을 좀 늘릴 생각이다라고 한 사람이 15%로 4%포인트 증가. 그 다음에 임금 인상 계획이 있다는 사람이 17% 가리켜서 전월비 6%포인트 역시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현재 이제 외신들에서도 다른 것보다도 이렇게 소상공인들의 체감 경기가 좋아졌다는 게 상당히 반갑다는 입장이고요. 8년 내 가장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제 이거죠. 팍스 비즈니스요. 그래서 이제 소상공인들이 8년 만에 활짝 웃었네. 그러면 이제 미국의 연준에서 몇 년 동안 주장해왔던 웰스 이펙트가 드디어 이제 트리클 다운 이펙트와 함께 만나면서 4분기 GDP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다. 본격적인 이런 소상공인과 민간 서민 경제에 낙수 효과가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런 이제 좋은 지표에도 불구하고 이제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재개가 못했던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는데요. 이제 오늘 나온 지표 호조가 결국 연준의 출구 전략을 앞당길 수 있다는 역설적인 해석을 불러온 것도 맞고요. 그 다음에 오늘 워싱턴에서 들려온 소식이 또 이게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ISIS 쪽에 이제 지상군을 재투입할 것을 고려 중에 있고 오늘 이제 백악관 영수회담에서 공화당 상하원 대표들에게 의회에 내가 제안할 테니까 표결 가면은 잘 좀 해주셔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MSCI 한국지수입니다.
56선 되찾은 이후로 이제 추가 상승에 성공을 했고요. 일단은 이제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한국은행 금통이 금리 인하 기대감이 이제 계속 지금 하방을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고, 어제 아시아 증시 뭐 상해만 빼고는 또 조정 받았는데 우리는 어제 그나마 선방을 해줬죠.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과연 이제 언제까지 얼만큼 이제 통할 수 있을 것인지 모르겠지만,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는 단기적으로는 이제 마이 턴, 이제 내 차례가 좀 왔다, 이제 이런 것까지는 해석이 되고요. 일단 오늘 미국 증시 하락에도 오늘 한번 어제 잘 버틴 이 대가로 반등을 좀 보여줘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수요일장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글로벌 마켓 나우 준비한 내용 모두 나갔습니다.